맥스를 공부하거나 맥스 작업을 할 때 막히는 부분, 그리고 답답한 부분, 안 되는 부분을 풀어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이번 질문은 직사각형 타일 형태의 텍스처를 적용할 때 모두 불규칙한 형태로 텍스처가 적용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언랩을 하거나 또는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때 타일 형태의 텍스처들을 여러 장 사용해서 텍스처를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렌더러가 버전업되면서 이제는 언랩을 하지 않아도, 또는 내가 만든 타일 형태의 텍스처가 여러 장 있지 않아도 텍스처 한 장만 있으면 그런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V-Ray를 이용하고, V-Ray 버전은 5.0 이상을 사용하시는 게 이 기능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타일 형태를 불규칙하게 600에 300짜리 타일을 만들 건데, 플레인을 만들고 여기에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적용해서 타일을 만들죠. 플로우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모두 맵 좌표를 가지고 있고 맵이 이 한 장에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 텍스처를 넣어도 타일 하나에 타일 형태에 맞게 맞춰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텍스처들이 다 똑같은 모양이 타일 하나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만든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멀티 텍스처라는 맵을 추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타일 크기의 텍스처를 여러 장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언랩을 하면 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에디폴리에서 지금 타일만 있고 매지가 없기 때문에 에디폴리에서는 매지 부분을 떼내서 회색을 준 상태죠. 보통 타일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매지하고 타일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고 제재를 따로 주죠. 타일 부분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디테일 부분은 생략하고 이 텍스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매지를 떼냈기 때문에 이 타일 형태는 다 엘리먼트가 됩니다. 한 물체에 있지만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엘리먼트가 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맵을 설명해 드릴게요. V-Ray가 버전업 되면서 V-Ray 비트맵을 사용하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사용할 마블 텍스처를 V-Ray 비트맵에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디퓨즈에 연결해 주죠. 그리고 타일에 적용을 하게 되면 UVW를 적용한 다음에 이 텍스처를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한 장에 텍스처 한 장이 다 보이게 되죠. 그럼 모서리가 다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텍스처 형태에 따라 다른데 모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한 장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용하는 텍스처의 사이즈를 줄인다면 이 모서리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 텍스처 한 장이 반복되겠죠. 이 비트맵에서 타일링을 끄게 되면 텍스처 한 장은 이만하니까 얘가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될 때 모서리가, 이 모서리죠. 모서리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이 작업은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서 모서리 연결하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작업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쉽게 연결해 주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손으로 직접 연결 부분을, 모서리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게 자연스럽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고롭게 만든 혹은 만들어져 있는 그런 텍스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도 다 연결이 되고 있죠. 반복이 된 거니까 이 모서리 부분이 잘 연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 엘리먼트마다 서로 연결되지 않고 다른 부분이 나타나게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V-Ray 맵 중에 V-Ray UVW 랜더마이저라는 맵을 가져옵니다. 이 V-Ray UVW 랜더마이저는 텍스처의 X, Y, Z축을 불규칙하게 배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V-Ray UVW 랜더마이저는 V-Ray 비트맵과 V-Ray 트라이플래너 텍스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개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매핑 소스라는 게 있어요. 이 매핑 소스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아직은 변화가 없죠. UVW 랜더마이즈에서 지금 엘리먼트마다 다르게 텍스처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 엘리먼트를 선택해주면 랜덤하게 이 텍스처가 배치가 됩니다. 우선 잘 보이지 않죠? 렌더링을 했을 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하지만 V-Ray에는 실시간 렌더링이 있죠. 프레임 버퍼에서 실시간 렌더링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랜덤하게 텍스처가 배치된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다른 옵션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엘리먼트 옵션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불규칙하게 배치가 돼요. 그러면 타일 작업을 할 때 텍스처 한 장인데 문제되지 않게 배치가 되고 타일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모서리가 다 연결되고 있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텍스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PBR 텍스처를 사용할 경우도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PBR 텍스처를 사용할 때 뭐 노멀 맵도 있고 러프니스도 있고 글로스니스도 있고 디스플레이먼트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맵들도 역시 쭉 배치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랜더마이저를 맵 소스에 다 연결만 해주면 나머지는 이 랜더마이즈에서 조정하시면 돼요. 비트맵이 가지고 있는 옵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하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PBR 텍스처의 옵션도 같이 바뀌니까 하나의 솥을 가지고 모두 똑같이 불규칙한 위치에 PBR 텍스처들이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컬렉트 맵에다가 얘를 하나 연결한 다음에 얘를 리플렉션 글로스니스에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에 반사를 갖게끔 해야겠죠. 이렇게 갖게끔 해주면 반사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사를 갖는 마블 재질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타일도 불규칙하고.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여기 스텝 값인데 스텝 값을 위해서 제가 마블이 아닌 다른 방향성이 있는 텍스처를 열어볼게요. 한쪽으로 흐르는 텍스처, 이런 나무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랜더마이즈가 연결되어 있을 때 불규칙하게 막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타일을 표현한다 그러면 수평 아니면 수직으로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UV 로테이션이 0부터 360까지 되어 있는데 얘가 그 안에서 불규칙하게 막 텍스처가 엘리먼트마다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스택 값이 있어요. 스택 값은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0과 360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거고 2를 넣게 되면 180도, 360도를 사용하게 돼요. 3을 넣게 되면 360도를 3번 나눈 각도값으로만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4를 넣게 되면 90도씩만 회전하는 거죠. 4를 넣게 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모두 랜덤하게 불규칙하게 회전이 되는데 만약 이 패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위에 있는 시드 값을 조정해서 패턴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패턴이 나오면 그 값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텝 값이라는 게 4개의 스텝을 갖는다. 그러면 내가 입력한 각도 범위를 4개로 분할해서 그 각도별로 회전을 시켜준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런 패턴을 만들 때 회전을 시킬 때 90도씩 회전시켜야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설명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해 드렸고요. 마블 같은 거 표현할 때는 쉽게 이렇게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엘리먼트별로 마블이 표현되니까 질문하셨던 분한테도 이게 가장 빠르고 텍스처 추가, 랜더마이즈, 그 다음에 엘리먼트 선택 이거면 되니까 모양을 만들 때는 플로우 제너레이터로 만드시고 재질을 넣을 때는 이렇게 V-Ray 비트맵, V-Ray UVW 노멀라이즈 이 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타일 작업하실 때 좀 더 쉽게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 스트레스가 좀 덜 하겠죠? 재미있게 스트레스 없이 맥스 작업도 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좋은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